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거센 이런 유동성에 힘입어 갖고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5% 폭등세로 확정 지으면서 최종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뭐 반도체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골고루 뭐 상승세가 좀 나와줬던 그런 하루였고, 마찬가지 코스닥 역시도 조금 조정이 받는 종목들도 물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반등세가 좀 가파르게 나와줬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오후 들어갔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탄탄하게 좀 V자형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뭐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매듭이 좀 지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기관들의 자금들이 거세게 유입되는 그런 유동성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지금 한 5% 오늘 이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최근 이제 저점대 35만 원대를 찍고 지금 적산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번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라라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한 11일 전에 제가 찍어드린 영상인데, 이번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0.618에서 0.786 피보나치 되돌림상으로 봤을 때 되돌림이 빡세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라 라고 이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이거 틀어볼게요. 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조정을 진하게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618 구간에서 0.786 구간, 40만 8,500원부터 37만 1,500원 나이 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40만 원대를 다시 이탈을 하고 35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35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강한 매수세로 좀 반등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기관들의 매수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갔고 이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이제 단계가 아닌가라는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저점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투신, 뭐 그 연기금, 뭐 이런 이제 수급들이 조금씩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저점대를 형성을 하고 향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 갖고 최근에 이제 IM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거의 하향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하향 리포트를 썼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과연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목표 주가 하향이 맞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겠는데, 이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안내사항 하나 이제 드리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주식시장에 정보가 많죠. 뭐 유튜브, 텔레그램, 뭐 뉴스, 리딩방, 뭐 추천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종목과 시황이 쏟아집니다. 저희 그 SN경제연구소는 그냥 이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차트가 이쁩니다. 곧 갑니다. 이런 무책임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한 종목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뭐 시황, 수급, 재무, 실적, 공시, 뭐 섹터 흐름, 매크로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무조건 오를 종목을 맞히겠다, 이런 식의 허황된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은 늘 이제 변하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흔들리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이 손절가를 짚어드립니다. 최근에 나갔던 종목 중에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지만 SL이라는 종목, 오늘 이제 나간 종목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무료방에서 이렇게 손절가 드리는 게 사실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대응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SN경제연구소 텔레그램 무료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몰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좌의 전체 어떤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3%에서 5% 이내의 소액 비중, 그리고 신용으로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실 분들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좀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손절가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추격 매수 금지하고요. 이 원칙을 지키는 분들에게만 무료 추천주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제 종목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종목을 보고 왜 지금 시장에서 이 섹터가 중요한지 어떤 흐름에서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지 함께 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저희 SN경제연구소 무료방에 한번 입장을 해 주시고 한번 체험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는 한 번 크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무리하지 않고 기준을 지키고 반복해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SN경제연구소는 그런 투자를 지향합니다. 자, 그래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참치형 영상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요. 더보기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SN경제연구소 무료 체험 정보방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갖다가 요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올바른 정보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시장을 분석하고 계속 공유해 나갈 테니 여러분들이 꼭 저희 SN경제연구소 한번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좋은 리포트와 뭐 나쁜 리포트를 그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뭐 결론이 뭐 강세나 약세냐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리가 일관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제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뭐 이 리포트를 뭐 제가 이제 뭐 전면적으로 비판한다 이런 거보다도 어디까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뭐 IM 증권사 리포트가 뭐 여기 동의한다 하시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최근 이 54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하향. 그러니까 바이를 유지를 하지만 하향을 했다. 이게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살짝 그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향의 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철강 PBR 멀티플 하나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반면 이런 이익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이 자회사 그리고 리튬 사이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너무 또 이제 폄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뭐 지금 현재 주가부터 해서 27.3%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너무 뭐 얘네들이 이까지 간다 해서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 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IM 증권사는 이제 무엇을 말했냐? 일단 이 철강 본업에 대한 부진을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이런 무역 장벽으로 인해 갖고 이런 수출에 대한 이런 수익성이 둔화되고 중국 철강 업황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수익성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 어떤 거시 긴축 분위기, 뭐 하여튼 고물가 글로벌 긴축 분위기 이거는 이미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꺾이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포트를 뭐 낸 시점은 6월 12일이긴 한데 아마 뭐 이전부터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최근 나왔던 어떤 CPI라든지 PPI를 봤을 때는 조금씩 둔화에 대한 부분, 물가 둔화에 대한 부분들 요즘 고용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이로 인해 갖고 철강 부문 PBR 타겟 PBR이 0.6배에서 0.5배로 낮췄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하향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근거는 뭐 요 세 개인데 어쨌든 이 멀티플을 하향하기 위한 이런 근거가 요거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목표가를 하향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 이유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사실.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바이를 유지를 하면서 목표가를 하향한다는 거. 이건 뭔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약간 보험가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업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CYA 리포트라고 뭐 농담처럼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주가가 빠진 뒤에 목표가를 내리게 되면 일단 틀린 위험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매도로 바꾸진 못해요. 만에 하나 이제 반등하면 매도콜 낸 사람으로 남으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안전한 포지션이 이제 바이를 유지를 하면서 목표가는 슬쩍 하향하는 거죠. 이게 확신의 표현이 아니라 확신이 없을 때 나오는 자세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서 좀 자기 모순적인 부분들은 이제 부재와 본문은 이제 자회사 리튬 호조를 인정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오직 철강 PBR 하향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이익 사이클의 어떤 바닥에서 정상화 이익을 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멀티플을 낮췄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사 추정치로도 2026년 순이익이 플러스 140%인데 결론은 목표가가 하향이다. 이건 좀 약간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부재가 자회사 호조가 주가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자회사 호조가 주가를 지지할 전망. 이 자기들이 직접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동력으로 자회사를 지목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뭐 포스코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리튬 법인 실적이 의미 있게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자회사 실적 호조가 주가의 어떤 하방 요인을 방어를 하면서 지지 요인으로 또 명시를 또 했었고, 자, 이게 왜 이제 모순적인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지주 회사를 평가를 할 때 이 SOTP 부분 합산 방법을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떻게 봤을 때 철강 가치 더하기 리튬 가치 더하기 나머지 자회사의 가치. 그러면 자회사가 주가를 지지할 만큼 좋아졌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가치 상향이 철강에 대한 하향을 상쇄하거나 넘어야 정상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요 증권사에서는 이제 좋아진 자회사는 글로만 칭찬을 하고 목표가는 숫자에 안 넣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철강만 숫자에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전제는 위를 가르치는데 결론은 아래를 가르친다. 이거라는 거죠. 리포트 안에서. 지주 회사를 이런 이제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할 때 이런 지주 회사를 이런 단일 멀티플로 후려치는 거는 솔직히 좀 모델링이 편해서이기 때문입니다. SOTP는 자회사마다 적정 멀티플을 따로 잡아야 해서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가정이 틀리면 욕먹거든요. 그래서 모회사 PBR로 퉁치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처럼 막 철강, 리튬, 종합 상사, 건설이 다 섞인 이런 회사들을 철강 PBR 하나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회사의 어떤 절반조차도 안 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이클 바닥에서 멀티플을 깎는 것은 방향이 거꾸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즉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포스코 홀딩스가 뭐 사실 경기 민감주의 성격도 물론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장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튬 소재에 대한 이런 성장성, 이런 걸로 봤을 땐 단순히 뭐 경기 민감주로 뭐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지만, 100번 양보해서 뭐 철강주 관점을 봤을 때 경기 민감주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뭐 철강은 사실 경기 민감주라서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을 때 싸게 보고 실적이 좋아질 때를 미리 보고 사는 업종 아닙니까? 지금처럼 ROE가 뭐 1.2에서 뭐 2.8로 회복되는 구간이면 이익은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나고 있구나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IM 증권은 약간 반대로 본 것 같아요. 지금 이익이 회복되는데도 철강 PBR을 0.6에서 0.5배로 낮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좋아질 조짐이 보이는데도 오히려 할인율을 세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로 비유를 해보면, 어떤 아파트가 지금은 전세가율도 낮고 막 거래도 막 안 돼요. 거래만 안 돼요. 주변 개발이 막 이제, 그런데 이제 주변 개발이 막 시작이 되고 입주 수요도 막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세가 좀 올라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바닥일 수 있겠다. 바닥일 수 있겠다. 그럼 앞으로 정상 범위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거 더 싸게 봐야 돼. 할인율을 더 크게 적용하자. 이게 지금 IM 증권사의 리포트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이런 순자산, 즉 BPS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기네들이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산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곱하는 평가 배수를 낮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값의 어떤 기초 체력이 올라가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더 깎인 셈이라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목표가가 과도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순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IM 증권사는 너무 포스코 홀딩스를 철강 회사처럼만 좀 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성장 스토리를
회사가 많은 비전들을 이제 보여줬고 지금 준비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철강 회사처럼만 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IM의 자사 추정치가 IM의 결론을 반박하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IM증은 스스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영업이익은 지금 늘고 순이익은 2배 넘게 늘고 EPS도 2배 넘게 늘어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목표 주가 하향. 쉽게 말하면 회사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해놓고 주가 목표가를 낮춘 거다. 이게 가장 큰 모습이다. 그래서 하향의 원인은 펀드멘탈이 아니라 오직 멀티플 가정 하나라는 거죠. 이익, 자산, 자회사 어느 항목도 하향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다각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일단 들고 좀 아쉽고요. 그리고 철강에 대한 비관론 이미 주가로 다 반영이 됐고 이 부분은 지금 이미 다 선반영된 부분을 갖다가 또 이거를 갖다가 또 이제 비판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철강에 대한 비관론 자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이 되었다. 철강 부분 PBR이 0.4배 시장이 이미 최악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모두가 아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거예요. 추가로 깎을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장벽은 양날의 칼. 그러니까 무역 장벽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만 말했어요. 그런데 보호무역은 동시에 한국이 들어오는 수입산 철강을 막는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값싼 중국산이 덜 들어오게 되면 국내 가격과 마진은 오히려 지지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절반만 인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수급에 대한 개선 가능성. 당연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이 이제 감산하고 구조조정에 나설 거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IM은 부진 지속이라고 단정을 했지만 그건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란 소리죠. 또한 이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봤을 때 지주 회사고 사업 지주 회사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철강, 리튬 2차전지 소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ENC 이런 아이들의 덩어리의 합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는 거죠. 철강 한 부문에 있어 갖고 멀티플로 이 회사를 전체를 평가를 하는 거는 자체가 단편적이다. 오늘의 어떤 주제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리튬 시세가 다시 최근 조정을 뒤로 하고 다시 반등세로 전환을 했어요. 특히나 지금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톤당 18에서 20만 위안까지 이제 올라왔고 2023년 말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포듐인 정강 같은 경우도 톤당 2,000달러가 넘었어요. 바닥 대비 9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가 올해 2월 25일부로 모든 광물과 리튬 정강 수출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에요. 그럼 짐바브웨가 전 세계 리튬의 7% 그리고 중국 정강 수입의 15%를 대던 나라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공급 중단이 나와주게 되면 이런 공급망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급이 막힐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ESS 지금 출하가 또 엄청나게 지금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공급은 구조적으로 막혔다. 이런 부분입니다. 포스코의 위치는 뭐예요? 리튬을 사서 쓰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관건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제를 하고 재활용하고 양극재를 직접 만드는 풀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가격 상승 효과를 단계마다 누적해서 받는 직접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튬은 7대1 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탄산 리튬 1톤을 만들려면 스포듐인 정강이 7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강값이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업체 원가가 무너지고 못 버티는 곳이 감산을 합니다. 감산을 하게 되면 공급이 또 줄어갖고 뭐가 오릅니까? 프라이스가 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선순환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악순환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고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단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진짜 수요는 지금 이 전기차가 아니라 AI예요. 대부분 지금 리튬을 아직도 전기차 얘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요를 밀어 올리는 새 엔진은 바로 ESS. AI 데이터용 전력 저장 장치죠. 스토리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미친 듯이 먹고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대형 배터리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SS 출하 전망이 한 번에 60%가 뛰게 되는 거예요. AI 붐이 엉뚱하게 리튬 수요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EV만 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금씩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 리튬 사업에 대한 적자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 이런 상업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씩 자회사에 대한 호조가 이미 숫자로 찍혔다는 숫자가 나와주기 시작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2분기 때도 이런 숫자가 다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이 그 종목을 평가를 할 때 시장이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는 순간은 흑자 전환 시점이 아니라 그 직전 적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구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자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서 보통 이제 빵에서 뭐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이 멀티플이 점프를 하게 됩니다. 포스코는 지금 딱 그 직전 구간에 있다는 거죠. 재평가가 임박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좀 줄을 한번 세워볼게요.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74만 원 정도 보고 있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62만 원, 그리고 나머지 뭐 컨센서스는 한 52만 원, IM이 48만 원, 현재가가 37만 7천 원입니다. 사실 현재가 빼면 다 그냥 꼴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낸 곳은 지금 18곳이고 매도 의견 제로. 매도를 외친 증권사가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컨센서스 평균 기준 상승 여력이 약 한 38% 정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컨센서스가 항상 맞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뭐 다수가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논점은 그거예요. IM조차도 바이를 유지를 했다. 이 말을 약간 돌려서 한 거예요. 방향은 똑같이 매수인데 단지 가장 보수적인 멀티플을 적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단편적인 거지 약세인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목표가가 정확한 건 또 아니에요. 이런 보수적인 콜이 왠지 더 신중하고 똑똑해 보이는 착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컨센서스에서 멀리 떨어진 극단값이 맞을 확률이 평균보다 높지가 않아요. 낮은 목표가가 곧 정확한 목표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숫자의 어떤 위치보다도 이 숫자가 서게 된 이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리튬 가격의 변동성은 뭐 크긴 한데 지금 이제 전기차 어떤 판매량이랑 뭐 ESS에 대한 이런 AI 쪽으로 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성장성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철강 사이클이 뭐 둔화될 수도 물론 있겠고 거시긴축도 실제하는 위험이 있겠지만, 다만 그게 목표 주가를 6만 원 정도 내릴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반론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저점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뭐 최근에 뭐 그런 이제 하향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거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정은 건강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조금씩 이제 저점대를 조금씩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다시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다시 어떻게 된다? 2만 원대를 회복해 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42만 원, 43만 원대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뚫어내야 할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여기서 쌍바닥권을 잡아주면 가장 이제 완벽한 좀 시나리오가 좀 될 수가 있는데, 단단하게 이제 가져가는 거죠. 단단하게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잘 다지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좀 건강한 좀 반등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2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구간들이 좀 저항 자리로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포스코 홀딩스를 좀 매수를
다시 매수를 이번에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받고 한번 리테스트 받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38에서 37만 원 정도 구간입니다. 리테스트 받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고요. 일단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여기를 한번 찍어내고 한번 이런 식으로 이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봤을 때 이렇게 이격이 다시 좁혀지는 이런 과정에 이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격이 이렇게 크게, 이격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 간의 이런 거리인데 이격이 넓어졌다가 다시 좁혀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수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가 어느 정도 있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어쨌든 배당도 뭐 잘 주고 하고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뭐 추가적으로 뭐 특별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직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이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잘 사놓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포스코 홀딩스를 몰빵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좀 지금은 반도체 뭐 예를 들어 로봇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이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포트폴리오고 플러스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2차 전지 소재의 탑티어 종목으로서 한 종목은 또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냐. 배당도 따박따박 잘 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고 포스코 홀딩스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